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멋지고 환상적인 그런 멋진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거는 사활 문제이자 맥점 문제, 그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 귀 쪽에 있는 흑돌, 그리고 이 귀 쪽에 있는 백돌, 이 5점과 넉 점이 지금 레슬링, 씨름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흑돌은 안형이 거의 없는 그런 반면에 이 백돌들은 어느 정도 안형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전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유가무가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기지를 발휘하면 그것을 깨부수고 유가무가를 벗어나서 오히려 흑이 백을 제압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양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런 좁은 곳에서 그런 환상적인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좀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수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수비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봄직하긴 한데 일단 여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어가지고 자체 수를 보면 흑이 지금 4수나 있잖아요. 그래서 100은 지금 몇 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00이 메꿔올 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떨구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단수를 치고 따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만들고 나니까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백이 생각을 못했던 건데 여기를 못 들어간다면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근데 백도 느슨하게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기회를 주고 지켜보진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백은 그대로 수를 메꿔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가무가인데요. 1에 메꾸는 거는 결국에는 백이 이거를 흙을 다 따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의 이렇게 젖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수 늘어진 패네요. 여기를 두면은 차후에 이제 패가 늘어진 패가 되는데 4수 늘어진 패인가요? 하나, 둘, 셋, 4번을 더 두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4번을 더 놓고 나면 그때부터 단패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5수 늘어진 패가 되겠네요. 보통 이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3수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다. 어쨌든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흙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둬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단수 치는 대신에 여기를 한번 좀 갖다 붙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뒤바뀌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짠이 여기를 둬가지고 백이 잡히고 이걸 늘어가자니 이쪽을 뭐 이렇게 쳐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환격으로 한 방에 제압을 해내는 게 제일 깔끔하죠. 자, 전세가 단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이 뭔가 좀 안형을 지켰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죠. 안형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이제 이런 건 안 되겠죠. 젖히기만 해도 자기 수를 스스로 줄이는 수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통용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1에 1 두는 것도 여길 들어와 달라고 하고 지금도 자기 수를 오히려 줄여가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넓혀가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 근데 문제는 흙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두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죠. 환경을 방어하려면 이어야 되는데 자, 백이 지금 유가무가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흙이 몇 수 안 나도 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유가무가라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안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근데 흑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을 때가 또 굉장히 고민스러운 방법이 된 거죠. 이 짠이 지금 수상전이 져 있는 네, 그런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쪽을 둔다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흑이 이렇게 천천히 기회를 들어가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잡히는 걸 선택하진 않고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한번 자체 패권까지 써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내는 것을 구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전혀 예상이 없었던 패인데 뭔가 좀 백이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급소를 좀 알아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흑이 이제 들어갔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한 궁리를 백이 먼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급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길 두면은 메꾸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길 두고 이걸 두면은 이렇게 둬서 자 근데 이 모양을 보면은 초고수와 적당한 고수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패는 패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걸 찌르고 끊는 걸 노리기도 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이쪽에 자꾸 수순이 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급소를 흙이 두는 요 급소를 내가 먼저 선점하면 그렇죠. 이제는 이거 먹여치고 따내도 방금 전과 같은 패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잡혀있는 그런 모양이 돼서 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끝내기에 가면은 어마무시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수비하는 정도로는 백도 철통 방어를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었죠. 자, 그렇다면 공격 앞으로를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또 많진 않죠. 여길 둔다.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끊었을 때 이게 이렇게 치는 거는 너무 급하고요. 뭔가를 만들려면 패를 이겨내고 나서 여기를 쳐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를 따내고 준비를 하고 이쪽을 들어가도 이게 지금 이 패를 굴복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또 늘어진 패를 해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죠. 양패도 남겨져 있고 뭐 지금은 만만치 않은 네,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그것조차도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늘어서 아까부터 계속 이 자리가 급소였기 때문에 먹여치고 흙이 지금부터 5도 방중을 떨어도 백이 좀 정확하게 수를 메꿔가면은 그런 내수 다섯수 늘어진 패조차도 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는 것도 지금 센스거든요. 이쪽을 이으면은 여기를 먹여치고 급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좀 다른 것을 구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두어간 자리, 상대가 두어간 자리를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 되지 않냐. 근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백이 여기에서 이어갈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백이 나올 지금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역공을 가야 되겠죠. 흙을 오히려 역으로 잡아가는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흙이 오히려 더 쉽게 지금 이 전투를 내줘버리고 되는 상황이 말게 됩니다. 먹여쳐도 요 돌을 따낼 일은 없고 백이 반대쪽 돌을 따내버리기 때문에 자 바로 지금은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백한테 이 전투를 내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급소 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확한 타이밍의 급소는 과연 언제쯤 시기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걸 둘 때 여기 반격을 내줬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도 뺏어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를 잇는 거, 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둬야 됐었는지? 그렇죠. 따내고 나서 여길 둘 때 이렇게 먹여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순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흙이 이걸 이었는데 백이 이쪽을 따내지 않고 그냥 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얼핏 봐선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백이 잘못 둬도 어차피 이 정도 패는 내가 견딜 수 있다. 뭐 이렇게 백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또 흙이 일깨워주는 수가 있죠. 그렇죠. 오히려 흙이 이제 백이 안 둔 자리를 두면 돼요. 딴에서 여전히 유가무가가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더 좋은 수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먹여치는 거예요. 이어갈 수 없는 흙은 백이죠. 이어갈 수 없는 백은 이걸 따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늘어가지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대신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먹여치는 수가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패가 나오게 되죠. 요것도 굉장한 그런 기지입니다. 먹여치는 것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후패를 해야 돼요. 근데 후패는 지금 엄청 다릅니다. 거의 뭐 천지대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흙이 선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먹여치는 수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백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따내는 수고 이 자리를 놓치면 흙이 또 패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이 몰아떨구기를 변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를 단수를 쳤겠다 이으면은 요 타이밍에 여기를 딱 가주는 거예요. 자, 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단수 쳐가지고 백돌이 바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조심할 거는 이제 수순이에요. 그냥 여기를 먹여쳤다가 다시 한번 역반격을 맞게 되면 자,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들어가는 게 다 자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은 한 템포를 늦춰줘야 돼요. 딱 한 번만 늦춰주면 됩니다. 자, 근데 백이 아무 데나 메꾸면 계속해서 먹여치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지금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느낌이 괜찮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백이 또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백이 여기를 늘어버리면 지금은 수상전에서 그냥 져버리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백이 잘못 도는 것도 흙이 대응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게 또 먹여치면 물론 이것도 흙이 이제 됩니다만 또 백이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늘어진 패 막상 한 수밖에 안 늘어졌기 때문에 또 굉장한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이 어딜 둬도 흙이 먹여쳐지만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정말 아주 기똥찬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먹여치고 따내는 것까지 알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늘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길 메꿔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패가 나는 거는 이쪽으로 늘어진 패가 나는 건 방금 전하고 천지 차이를 갖게 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이죠. 자,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걸 먹여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때 이제 먹여치는 거를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수를 쳐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백이 어딘가를 두면 따내는 게 선수가 되고 그때 여기를 단수 치면 아까 전이랑 별 다를 것 없이 흙이 좀 유리한 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백은 패감을 두 개를 써야 돼요. 지금 이쪽을 써가지고 이렇게 뚫어뻥을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데를 끼워가지고 변 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보통 이게 좀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이 위쪽에 변이 어떻게 컨디션이 잡혀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백도 탈출하는 방법을 두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뭐 그 전 단계에서 이런 데 끼우고 막 찌르고 이런 걸 다 해놓는 게 악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잘못 해놨다가 다 튼튼하게 해주고 아무 팩감이 없어버리면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요 빵때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이 또 막혀버려서 이걸 두고 나서 또 팩감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악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급소를 어떻게 때려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100으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100이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이 붙임수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한 수 부족인 걸 확인한 100의 입장에서는 넓히는 게 안 된다, 좁히는 걸 또 구상해 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다? 패 정도가 나오는 자, 100의 입장에서는 그냥 잡으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고요. 여기서도 디테일 이렇게 늘어진 패를 남겨주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남겨주지 않는 유가무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백이한테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그것을 생각했던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걸 넌지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백이 끊었을 때 바로 답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도 촉촉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몰아떨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몰아떨구더라도 계속해서 동형이 반복이 되면서 흙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걸 둬도 끊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돌려쳐 버리면 유가무가인 것은 마찬가지였죠. 여기까지 읽고 난다라고 하면 급소 자리가 드디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먹여치는 수였는데 한 번 먹여친다고 해서 이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반격이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흑은 한 템포를 죽여야만 했고요. 백이 어딘가를 도왔을 때 먹여치고 패면 장땡은 아닙니다. 후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반전에선 선빵 필승, 바로 선빵을 날려주는 선패를 만들어주고 백한테 이런 식으로 돌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로 간의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자, 백의 최선의 결과를 찾아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백이 조금 더 트릭이 담겨 있는 수가 바로 이 수였는데 먹여치고 나서 이제 이걸 안 먹여치고 이렇게 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한 수를 잘못 둬도 기회가 물 건너가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많이 늘어진 편이니까 불리하죠. 하지만 마지막에만 또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면 이것도 동등한 기회가 적용이 돼요. 요 먹여치는 수가 아주 묘수가 돼서 뭐 백이 착수금지에 들 수도 없고 이렇게 따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은 이 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독사가를 채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되따내게 되면 역시 여기를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백이 되따내게 만들고 이쪽을 두면 방금 전보다 오히려 흑이 집으로 살짝 더 이득을 보면서 약간이나마 더 유리한 그런 전투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백은 어쨌든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집 속에 수 있다 라는 그런 격언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문제였고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는 진리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문제였지만 그 지금 수순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한 번은 급하게 한 번은 느리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하게 먹여치는 것까지 요돌이 여기가 최선이고요. 이렇게 전투를 마무리하면 되는 그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결코 쉽지 않았는데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